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많이 보고 싶으시죠?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몸은 좀 건강해지고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걱정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마지막에 그 떠날 때의 그 아슬한 모습들이 많이 아마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참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각이 날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에 이렇게 선거 지휘를 해서 참패를 하게 되면 다 잊혀지는 게 정치권의 상식이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면 김무성,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이런 분들은 끝나자마자 사퇴를 했는데 결국 다 잊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요, 이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저 빨간색이 이제 한동훈이죠. 네, 빨간색이 한동훈이고 이 밑에 있는 녹색이 이제 이재명이고요. 저게 뭐냐 하면요, 이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 관련된 검색량, 즉 데이터 랩을 통해서 최근 일주일간 이재명과 한동훈의 검색량 차이입니다. 17일에는 이재명이 62, 한동훈이 70, 18일에는 이재명이 44, 한동훈이 64, 19일에는 이재명이 64, 한동훈이 52, 20일에는 이재명이 43, 한동훈이 47. 그런데요, 21일 날에는 무려 이재명이 34인데 한동훈이 100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 지금 그래프에 꼭대기에 있는 점 있죠? 10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2일에는 이재명이 49인데 한동훈은 75를 기록합니다. 23일에는 이재명이 40, 한동훈이 50.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집으로 돌아간 지 14일 동안 한동훈의 지금에 대한 검색량이 계속 저렇게 꾸준하게 지금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100까지 기록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관심도가 식지가 않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선 셀카 찍기 놀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너 누가 홍준표 시장하고 셀카 찍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안 찍잖아요.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한동훈 한번 보러 가자. 그 후보가 아니고 한동훈 보러 가자 해가지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인기가 아직까지 식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연히 책임이 있죠.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주도권 잡고 했던 그런 선거니까 네.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는 패전지장 유구무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느냐. 그래도 한동훈 열심히 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열심히 했다. 제가 네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이제 정법전 TV에서 네. 원래 어제 전지현 변호사 출연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전지현 변호사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허. 못 하겠대. 네. 그러면서 오늘 출연하겠다고 하루 정도 쉬면 될 것 같다고. 어젯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허. 오늘도 못 하겠대요. 몸이 낫지가 않는데요. 네. 전지현 변호사가 출마해가지고 공천 못 받고 중간에 이제 사퇴했는데 맞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정도로 그 선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본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경선에서 이제 그 힘을 갖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몸이 번아웃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좀 시간 여유 있게 하고 빨리 이제 쾌차하길 바란다 그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땠습니까? 제가 마지막 날 유세하는 거 가서 봤거든요. 네, 저도 와서 봤어요. 그냥 그 청계 광장에서 하니까 네. 방송 7시에 끝나고 저녁 먹고 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더라고요. 그냥 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게 네.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야,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어쨌든 진정성을 가지고 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갖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보수 우파가 이 국면을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손을 잡는 겁니다. 즉 손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한 팀이 원팀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분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는 분열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이제 이 뭐 이재명하고 이제 회동 대통령이 끝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동훈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제일 정치인들이 하기 싫은 게 뭔지 압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정치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고 빼놓고 무조건 신문에 나오는 게 좋다. 논란을 일으키건 뭘 하건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의 원칙은 국민들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즉 한동훈이라는 세 글자가 잊혀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저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 이게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 느낌들을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20일 날인가요? 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올려야 된다. 이 국가적 어젠다나 앞으로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올려서 뭔가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이 없으면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본인이 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들어온 지 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꾸준히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로 사회 원로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좀 배움을 얻는 과정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 지지자분들 진짜 그동안 좀 가슴앓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다음 주가요? 다음 주 중에 모 식당에 예약이 해놨대요. 네네. 뭔가 하면 지금 본인이 했던 그 당직자들 수행했던 그 경호원들 뭐 이런 분들과의 어떤 약속을 잡았다라는 첩보가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첩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약금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렇게 만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뭐 그러면 아마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하면 뭔가 동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잊혀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동훈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지지자들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를 선택해야 됩니까? 네. 그게 선택할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왜 지금 그 선거에서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 보고 뭐 이런 말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총선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대선이다라고 하면 네. 그럼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오싹오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두 분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번에 뭐 총선이긴 하지만 우리가 남아 있는 게 2026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다음에 2027년 3월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 연장을 못하면 정말 그거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게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도 평가받을 것이고 또 보수 우파가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선거 과정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그냥 허투루 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지난 3번이나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3번 3세판 고치지 않으면 이건 가망이 없는 거거든요. 4번까지 지면 이거는 진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뭉쳐야 되고 또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자꾸 무슨 중도파가 없다, 중도가 없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중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변에 이 보통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도예요. 그런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한쪽으로 훅 몰려옵니다. 지난번 이 사후 여론조사 해봤더니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중에서 10%가 이번에 민주당을 찍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치고 개선하고 해야 희망을 줘야 그런 국민들이 이번에 한 번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조치로는 결국은 윤 대통령도 좀 마음을 풀고 한동훈 위원장도 마음을 풀고 두 분이 손을 잡는 겁니다.
두 분 경쟁 상대 아니잖아요. 더 이상 함께 가야 되는 상대 아닙니까? 제발 옆에서 좀 이간질하는 사람들 좀 이제 그만 좀 내치고 두 분이서 어떻게 하든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권에 많은 후보군들을 키워야 돼요. 후보가 많아야 가능성이 높죠. 흥행이 되고 후보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키우고 오세훈 시장도 키우고 뭐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너는 안 돼. 지금부터 홍준표 시장처럼 그냥 밟아버리고 뭐 나만 할 거야라는 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줄어들게 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는 게 그게 정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이 3연승 했었잖아요. 네. 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3번 연속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반면에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박했어요. 네.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삐끗한다 그러면 내 미래가 없다. 내가 단순히 뭐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형 제대로 나오면은 50년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번에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긴 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죽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몽둥이로 아주 세게 그냥 맞았으니까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다시 또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